오늘은 이른을 넘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소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은 건강하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이 본인도 모르게 위험한 선택을 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어르신들과 만나며 반복해서 목격해온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른이 넘으면 인생은 지켜야 할 시기로 접어듭니다. 하지만 지켜야 하는 것은 건강이나 돈만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10년, 20년이 얼마나 편안할지는 행동 하나, 사람 하나의 선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른 이후에는 피해야 할 것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쓰지 말아야 할, 돈 가지 말아야 할, 장소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관계입니다. 왜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할까요? 이들은 어느새 모르게 당신의 돈과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의 경우입니다. 73세의 퇴직금을 받고 노후가 든든하다고 안심했지만 지인의 투자 제안을 받고 시작한 사업이 반년도 안 되어 부도가 나며 수백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본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오랜 친구의 권유로 야간 모임에 참석했다가 귀가중 넘어져 골절을 입었고 그 이후 외출이 줄고 체력과 의욕이 함께 떨어졌습니다. 이런 일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작은 계기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돈, 장소, 인간관계를 각각 세 가지씩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경각심을 주는 데서 끝내지 않고 그 대신 무엇을 선택해야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향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3일 꼭 피해야 할 돈의 선택. 당신의 노후를 무너뜨리는 세 가지 함정. 이제 첫 번째 주제인 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0세를 넘기고 나면 돈은 더 이상 모험이나 공격적인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생존을 위한 방어의 자산으로 관리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은퇴 이후 오히려 더 많은 고위험 투자 제안들이 시니어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최근 서울에 거주하는 72세의 김진수 씨는 오랜 지인에게서 지금 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반년 안에 10배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평생 모은 적금의 절반을 그쪽에 넣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자산은 3분의 1로 줄었고 가격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노년기에 한번 무너진 자산은 노동으로 다시 채우기 어렵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유혹이 낯선 사기꾼이 아닌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얼굴을 한 누군가에게서 온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피해자 중에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에게 속았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말은 금융감독원에서도 위험 신호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상품이라면 단 10원도 넣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투자는 반드시 본인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무리한 분할 구매입니다.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이나 할부를 이용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납입금은 얼마 안 되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고가의 상품을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계약 당시엔 생각하지 못했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사용조차 못하고 결국 80인 넘어서도 대출 상환이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영자 씨는 뼈 건강에 좋다며 200만 원 상당의 건강기기를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사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허리를 다쳐 제품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고 제품은 사라졌지만 남은 건 매달 빠져나가는 할부금뿐이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은 이것입니다. 한 번에 결제할 수 없는 물건은 애초에 사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견적은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가족이나 제3자에게도 꼭 보여줘야 하며 절대 그 자리에서 계약을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거절하기 어려운 금전적 위험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다가옵니다. 딱 한 번만 도와줘. 같이 하면 괜찮을 거야. 이런 말은 십수년간 쌓아온 인간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에 사는 이성우 씨는 아들의 친구에게서 창업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일부만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사람을 믿는 마음에 2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금세 무너졌고 그 이후로 연락도 끊겼습니다. 사람들은 빌려준 돈은 안 돌아온다고 생각하라 고 말하지만 노후에 한정된 자산에 대해 그런 관대한 자세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선을 그어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돈 얘기가 나오면 조심해야 하고 설명이 불분명한 제안은 전부 거절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이라 해도 필요한 돈은 각자 준비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70세 이후의 돈 관리는 늘리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수익을 쫓는 투자가 아니라 안정과 평온을 지키는 관리로 방향을 바꾸어야 할 시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매일의 생활이 안정되는 것이 진정한 부임을 기억하세요. 3. 조심해야 할 장소의 선택. 당신의 몸을 지키는 현명한 거리두기. 70세를 넘기면 예전처럼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특히 허벅지 근력이나 발목의 유연성 균형 감각은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단 몇 개의 계단조차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튼튼하니까 괜찮다. 며 자신하던 분들도 실제로는 낮은 단차나 돌계단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경주의 오래된 고택전통 사찰이나 온천 숙소처럼 바닥이 울퉁불퉁하거나 경사가 많은 관광지는 고령자에게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6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친구들과 함께 유명한 사찰을 찾았다가 돌계단을 오르던 중 발이 걸려 넘어지며 발목뼈가 부러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한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고 회복 후에도 체력이 급격히 줄어들어 외출 자체를 꺼리게 되었다고 털어놓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 작은 사고는 단 한 번의 외출이 삶 전체의 리듬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제는 목적지의 분위기보다는 안전 설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장소인지, 실내 동선이 평평한지, 중간중간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살피고 여행 일정을 짤 때도 휴식 시간을 충분히 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장소는 사람들이 밀집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겨울철 실내 행사장이나 여름철 야외 축제처럼 환기가 어려운 장소에서 열리는 대규모 모임은 감염병과 열사병의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70세가 넘으면 면역 기능과 천조절 능력이 점차 약해져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쉽게 병에 걸리고 회복도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대구에 사는 75세의 이재문 씨는 연말 모임에 참석한 뒤 고열에 시달리다 병원에 입원했고 결국 새해를 병실에서 맞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던 증상은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이어졌고 체력 회복까지 2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평일이나 비수기를 택해 한적한 시간에 외출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온과 습도에 맞는 복장 충분한 수분 섭취도 필수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아침이나 해가 지기 전에 서늘한 시간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장소가 바로 야간의 위험 지역입니다.
노년이 되면 시력이 저하되고 어둠에 적응하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가로등이 적은 골목이나 차도와 인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길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밤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자동차의 불빛이나 자전거와의 충돌 위험도 훨씬 커집니다. 부산 사하구에 거주하는 73세의 박미선 할머니는 어느 날 저녁 8시경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나와 골목길을 걷다가 무단으로 달리던 자전거와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 일 이후부터는 저녁 외출 자체를 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점점 소극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가능하다면 낮 시간 안에 모든 외출을 마치고 밤길을 꼭 이용해야 할 경우엔 밝은 대로변을 선택하고 사람 통행이 많은 길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택시나 지역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이동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여기는 익숙하니까 괜찮아 라는 안일함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행지나 외출 장소를 선택할 때 단 10분만 더 신경 쓰면 낙상 사고나 감염병 교통사고의 위험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걷는 길 하나, 시간대 하나, 장소 하나가 당신의 몸을 지켜주고 노년의 평온한 일상을 이어주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맞는 공간, 내 속도에 맞는 일정을 찾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것이야말로 건강하게 오래 걷고 오래 만나는 인생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33. 거리 두어야 할 인간관계.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 선택법 나이가 들면 사람들의 눈에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것 같다 하는 인식이 은근히 자리 잡습니다. 은퇴 후 모아놓은 돈이나 연금이 있다는 이유로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그 돈을 노리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늘 정중하고 따뜻하게 말을 건넵니다.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필요한 걸 챙겨주는 듯 행동하면서 신뢰를 쌓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슬며시 본색을 드러냅니다. 사실 요즘 좀 어렵다. 조금만 도와줄 수 없을까? 당신이라면 믿을 수 있어서 그러는 거야. 라는 말로 어느새 부탁이 일상처럼 반복됩니다. 부산 동래구에서 혼자 사는 74세의 이기호 씨는 취미 모임에서 만난 지인에게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는데 투자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했지만 몇 번이나 반복되는 부탁에 결국 마음이 약해져 2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몇 달도 못 가 문을 닫았고 그 사람과는 이후 연락조차 닿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기호 씨는 당시를 떠올리며 도와준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내 마음과 돈만 상처 입었다고 회상합니다. 이럴 때 꼭 기억해야 할 건 돈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관계의 본질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도와주는 것은 온정일 수 있지만 빌려주는 것은 철저히 계약의 영역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돈과 보증 이야기가 나올 경우 반드시 그 관계를 다시 바라보고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판단이 어렵다면 믿을 수 있는 제3자에게 먼저 상담을 받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인간관계는 항상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어준다는 건 분명 소중한 일이지만 매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듣게 되면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서서히 지쳐갑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으면 청자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8세의 김영자 할머니는 수십 년지기 친구에게서 매일 아침 전화로 하소연을 듣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엔 위로도 해주고 조언도 건넸지만 반년이 지나면서
스스로도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고 외출도 줄고 좋아하던 뜨개질도 손에서 놓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지나치게 부정적인 대화는 상대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기운까지 앗아가는 일입니다. 이럴 땐 통화 빈도를 줄이고 대화 주제를 바꾸거나 일정 시간 후 자연스럽게 전화를 끊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함께 있으면 기분이 나아지고 웃음이 생기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을 더 늘리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인간관계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무시하고 무리한 활동을 권하는 사람입니다. 70세를 넘기면 체력과 컨디션은 사람마다 큰 차이를 보입니다. 어떤 날은 거뜬하지만 어떤 날은 사소한 외출조차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전처럼 함께 등산을 가자거나 장시간 외출을 계획하는 사람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5세의 윤성호 씨는 오랜 친구에게서 예전처럼 북한산에 한번 올라가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한사코 거절했지만 한 번만 다녀오자는 말에 결국 따라 나섰고 결국 하산 중에 다리를 다쳐 구조 요청을 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윤 씨는 조금만 더 솔직하게 내 상태를 말했더라면, 무리하지 않고 내 걸음대로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깊은 후회를 남겼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상대가 아무리 소중한 사람일지라도 내 건강과 일상을 무시한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내 체력과 컨디션에 맞는 코스를 먼저 정하고 필요하면 중간에 쉬거나 하산하는 계획을 세워두세요. 함께 가자는 제안이 있더라도 내 속도를 존중받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속도를 배려해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삶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음을 다치게 하고 건강까지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 함께 있을 때 내가 웃게 되는 사람과 시간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계의 양보다 질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거리 두기를 선택할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마음에 영향이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상처가 되기도 하고 삶의 균형을 흔드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를 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 나에게 진심으로 따뜻한 사람,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을 고르는 눈이 필요합니다. 남은 인생을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관계에 거리를 두는 용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세 이후 반드시 조심해야 할 3가지 영역, 즉 돈, 장소,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돈에 있어서는 원금 보장을 내세우는 고위험 투자 부담스러운 대출과 분할 결제 지인으로 포장된 불투명한 금전 요청을 경계해야 합니다. 장소에 있어서는 단차나 계단이 많은 전통 관광지, 감염병이나 열사병 위험이 큰 혼잡한 장소, 야간의 어두운 골목처럼 신체적 위협이 숨어있는 공간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돈을 빌미로 접근하는 사람, 늘 불만과 짜증을 쏟아내는 사람, 나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활동을 권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일상 속 장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당신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의식적으로 피하고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합니다. 70세를 넘기면 무엇을 더 할 수 있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지켜야 할 것은 당신의 자산만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일상의 평온함이야말로
지금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무언가를 피하는 선택은 결코 외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 대신 나에게 안전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쪽을 선택한다면 당신의 하루는 더욱 따뜻하고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나도 혹시 이런 실수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 느끼셨다면 오늘이 바로 다시 점검하고 바꾸는 출발점이 되어도 좋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서 본인의 경험과 비슷한 일이 있었던 분들 또는 이건 꼭 내 친구에게도 알려줘야겠다 고 느끼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인생과 재산을 지키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마음의 평온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진심을 담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그 힘이 저희에게도 큰 격려가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스스로를 지켜내느라 애써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안전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한국에서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매달 받는 국민연금은 약 65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은퇴한 부부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월 240만 원에 달합니다. 결국 매달 최소 170만 원이 부족한 셈입니다. 이 큰 격차 과연 어떻게 메우시겠습니까? 저축으로 아니면 은퇴 후에도 일하면서 혹은 소비를 줄이며 살아야 할까요? 아직 확실한 답을 찾지 못하셨다면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후가 불안하게 느껴지는 건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60세 이상 인구의 40% 이상이 여전히 일하고 있으며 많은 가정이 이 부족한 부분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채워가며 즐겁고 건강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그것은 한 세대가 평생 성실히 일하며 쌓아온 노력의 대가요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안전망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과연 현실이 되고 있을까요? 통계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수령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약 67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금액으로 과연 서울에서 아니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제대로 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며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이민준 씨 28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습니다. 67만 원이요. 저만 해도 원룸 월세가 70만 원인데요. 집세도 못 내는 돈으로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그는 말끝을 흐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연세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박소연 씨 22세는 더욱 단호했습니다. 그건 그냥 죽지 않을 만큼의 돈일 뿐이에요. 사람답게 살 수는 없죠. 그녀의 말에는 두려움보다는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남구에서 화장품 회사에 마케팅 실무자로 일하는 김지현 씨 31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상상도 못해요. 그 돈으로 생활비도 모자라는데 부모님께 드릴 효도비까지 생각하면요. 그 정도 수치는 어르신들께 대한 모욕 같아요. 취업 준비 중인 최우진 씨 25세는 다소 침착한 목소리로 그러나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포기 세대라고 부르잖아요. 연애도 결혼도 포기한 세대. 아마 이제는 은퇴도 포기해야 할 것 같네요. 그의 말은 웃기엔 너무 아프고 무겁기엔 너무 익숙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젊은 세대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도저히 삶을 유지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안전하고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김지현 씨는 최소한의 이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자가 주택 하나는 있어야 하고 현금으로는 5억 원 정도는 있어야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조심스레 말합니다. 이민준 씨는 조금 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전 10억 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미래를 계획할 수 있죠. 휴식이라는 개념조차 감히 꿈꿀 수 있는 거고요. 10억 원, 5억 원. 숫자만 보면 마치 복권에 당첨되어야만 가능한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정작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국민연금은 평균 67만 원 수준. 그렇다면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걸어온 선배 세대는 이런 모순 속에서 어떻게 삶을 이어왔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 답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단지 돈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결정 선택이 만들어낸 또 다른 연금의 형태를. 그렇다면 우리보다 앞서 인생의 길을 걸어온 어르신들은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숫자로 따졌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연금 높아지는 생계비 길어지는 노후. 하지만 그분들의 대답은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대구에서 섬유회사 대표로 일하다가 IMF 금융위기 때 모든 것을 잃었던 박진우 어르신, 올해로 78세. 그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말투였고 그 말엔 고된 세월을 꿋꿋이 버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회상하듯 말했습니다. 그 시절엔 이자가 20%까지 올라갔어요. 내가 평생 쌓아온 회사가 단 하루 만에 무너졌죠. 그렇다고 주저앉는다고 뭐가 나아집니까? 중요한 건 얼마나 가진 돈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의지가 있느냐예요. 요즘 사람들 너무 돈에 얽매여 있어요. 돈보다 더 먼저 갖춰야 할 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정신입니다. 그는 이어서 강조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목적의식입니다.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살아가는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남들 보여주려고 쓰는 소비 과시하려는 소비 절대 하지 마세요. 정말 필요한 것만 필요한 때에. 그게 인생을 망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한편 서울 은평구에서 작은 치킨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최민식 어르신 64세 과아, 아내 송혜진 여사 61세는 우리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알고 보니 두 분은 퇴직 후 모아둔 퇴직금을 몽땅 들여 이 가게를 열었다고 합니다. 최 어르신은 건설회사에서 중간관리직으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했고 삶의 두 번째 막을 이곳에서 열었습니다. 퇴직자들의 마지막은 치킨집이라는 말 저희도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게 농담이 아니더라고요. 최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송 여사는 살짝 지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루에 14시간씩 서서 일해요. 손목이며 어깨며 안 아픈 데가 없죠. 수익도 예전 생각만큼은 안 나오고요.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요. 그런데도 말이죠. 감사해요. 지금 이 삶에. 왜 감사하냐고 묻자 두 분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매일 저녁 치킨 먹으며 웃는 손님들을 보면 우리도 같이 웃게 돼요. 건강하게 움직이고 작지만 확실한 기쁨을 매일 느끼는 것. 어쩌면 그게 진짜 연금이 아닐까요? 몸이 건강하다면 굳이 돈을 쌓아놓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년이 그렇게만 흘러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수원에 살고 있는 김동현 어르신 68세과 부인 이선희 여사 66세는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교직에 몸담았던 분이었고 은퇴 후 평범한 노년을 보내는 듯 보였지만
그 뒤엔 남몰래 감추어진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책임졌어요. 부모니까 당연한 일이죠. 이 여사의 말엔 자부심과 동시에 깊은 피로가 스며 있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아내의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둘이 받는 연금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요. 그런데 아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죠. 자식도 애 둘 키우고 대출 갚느라 허덕이는데 우리가 짐이 되고 싶진 않아요. 이 여사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끔은 생각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아들에게 몰아준 결정이 과연 옳았을까? 이건 아마도 평생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일 거예요. 그녀의 말은 결코 원망이 아닌 그저 너무 오래 참고 삼켜온 고요한 후회의 한 자락처럼 들렸습니다. 이처럼 선배 세대들의 삶은 제각기 다른 색깔을 지니고 있지만 그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가치들, 그리고 스스로의 방식으로 삶을 다시 설계해 나간 용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정답이 아니라 그들처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풀어나가는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앞서 만난 선배 세대들의 이야기는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누군가는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일어섰고, 누군가는 치열한 현실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감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숫자, 냉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은퇴 후 25년을 살아간다고 가정할 때, 즉 60세부터 85세까지 부부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는 과연 얼마일까요? 우리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시야를 제공하기 위해 재무설계 전문가 김영민 선생님은 전국 여러 지역에 거주하는 중장년 및 노년 부부 가구의 실제 생활비를 정밀하게 조사하였습니다. 각 지역의 실거주 가정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은퇴 이후 부부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평균 지출 규모를 산출해냈고, 이를 통해 60세 이후 25년간의 생애 시나리오를 세밀하게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이 분석은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실존하는 다양한 주거 유형 자가, 보유 전세 월세과 최소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한 실측 자료에 기반해 구성되었습니다. 가정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남편은 35년간 꾸준히 근무하고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 중이며 부부 모두 만 60세입니다. 평균 기대 수명에 따라 최소 85세까지 생존한다고 보고 앞으로의 25년 동안 유지해야 할 생계비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거 형태와 거주 지역에 따라 실제로 얼마나 큰 비용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숫자들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삶에 닿아 있는 미래의 재정 지도입니다. 우선 가장 이상적인 상황부터 살펴봅시다. 경상남도 부산에 자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대출은 모두 상환을 마쳤습니다. 별다른 변동 지출 없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한다면 향후 25년 동안 필요한 총 생활비는 얼마나 될까요? 바로 2억 8천만 원입니다. 예상보다 낮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생각보다 많다고 느끼시나요? 다음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조건입니다. 역시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이며 지역은 더 작은 도시입니다. 얼핏 보면 비용이 줄어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관리와 수리에 드는 돈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금액은 3억 1천만 원입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매우 흔한 거주 형태인 전세로 전환해봅니다. 인천 지역의 전세 아파트 보증금은 3억 원으로 설정하고 월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활비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계산 결과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월세가 없으니 부담이 적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전세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의료비 등 예기치 못한 지출을 감안하면 결코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경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택 소유도 없고 전세도 아닌 월세 거주입니다. 월세는 80만 원이고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 중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25년간 필요한 금액은 무려 7억 2천만 원입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월세는 은퇴 이후 경제적 안정에 치명적인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가 서울에서 같은 조건으로 산다면 어떨까요? 현재 서울의 평균 월세가 150만 원이라는 점을 반영하면 단지 주거비만으로도 추가로 2억 1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즉, 서울에서 월세를 살며 은퇴 이후 25년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총 9억 3천만 원을 넘깁니다. 9억 3천만 원. 이제 막 퇴직한 부부가 준비하기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이제 질문을 다시 던져봅니다. 우리는 과연 은퇴 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얼마가 필요하다는 계산을 넘어서 이 숫자들이 주는 경고를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거 형태 하나만으로도 은퇴 생활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특히 서울에 살고 있는 은퇴자라면 그 격차는 더더욱 극심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노후의 안정은 단지 연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외면할 수 없습니다. 숫자는 감정을 가지지 않지만 우리가 그 숫자를 마주하는 태도는 분명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 앞에서 선배 세대들은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들려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의 선배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현실과 숫자를 마주한 지금 후배 세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마지막 조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IMF 금융위기의 한복판에서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일어섰던 78세의 박진우 어르신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 믿음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남들이 사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한순간의 충동으로 지갑을 열다 보면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꼭 필요한 것에만 나를 위한 소비를 하세요. 은평구에서 치킨 가게를 운영하는 61세의 송혜진 여사도 힘주어 말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건강이 전부예요. 은행 장외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병원 침대에 누워만 있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결국 살아있는 하루하루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값진 자산이에요. 박 어르신은 말을 이었습니다. 젊은 날엔 누려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일했으면 쉬어도 되는 거죠. 하지만 빚을 내서 쉬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마이너스 통장을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결국 그 빚이 미래를 갉아먹습니다. 우리는 그걸 직접 겪은 세대예요. 그러니 제발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결국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이 영상이 당신께 정답을 제시하려 한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정답은 각자의 삶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할 것은 통장에 찍힌 잔고보다 더 깊은 무엇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내면의 힘,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는 몸,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꼭 맞는 소비 계획. 이 네 가지가 모일 때 우리는 비로소 나만의 은퇴 자산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먼저 세워야 할 기반은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어떤 숫자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노후가 가능합니다. 어쩌면 진짜 연금은 통장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의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